안녕하세요. 저는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입니다.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3년 전에 지구인 컴퍼니를 창업을 했고,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 버려지는 못생긴 농산물을 좀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. 이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일했던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쿡이라는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음식물 폐기 처리가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,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밸류체인이 농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3년 전에는 과일 재고에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이제 카테고리 중에 과일을 선택을 했고요. 그 과일 중에서도 이제 저장성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배는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한 6개월에서 길면 한 10개월 정도까지 판매를 하지만, 복숭아나 자두, 뭐 포도처럼 한 달 이상 저온 창고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뭐 발효가 된다든지 손상이 되는 과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시급하게 제철의 수확 시기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품목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확 시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한 30에서 50% 정도 저희가 농장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요.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팔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유통의 이렇게 업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다 팔지 못한 이제 재고들을, 창고에 쌓인 재고들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가공식품으로 저희가 시작한 거는 이제 자두 병조림이라든지 뭐 미니사과 피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체 가공품들을 판매를 했고요. 그리고 채소 재고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,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뭐 양송이나 뭐 양파나 단호박, 고구마는 지역 단위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매를 해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해결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한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뛰어서 직원이 2년 동안 한 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5명 정도 되기까지 저희가 한 1,000톤 정도를 원물과 이제 가공식품으로 재고를 소비를 했는데요. 올 초에 백종원 셰프님이 전화 한 통으로, 정영진 회장한테 전화 한 통으로 감자를 100톤을 해결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백종원 셰프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곡물 쪽은 저희가 네,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왜 근데 재고를 해결하다가 갑자기 식물 성곡이라는 걸 하게 됐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. 근데 저희가 거래하는 개인 농가가 한 50개가 넘어요. 근데 그 50개 농가의 재고를 모두 다 해결하지는 못했고요. 16개 농가의 그러니까 재고를 제로로 만들었어요. 그게 한 1,020톤 정도가 되는데, 그 과정에서 농부님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. 특히 쌀 농사랑 뭐 이렇게 콩류, 잡곡류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들한테 연락이 와서, 이것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. 묵은 쌀이 너무 많다.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미숫가루, 선식밖에 없는데 뭘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쌀을 팔아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재고가 이제 묵은 잡내가 있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, 사실 이걸로 기존의 과일이랑 채소를 유통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.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게 2년 전이고요. 그 2년 전에 이제 우연히 제가 출장길에서 이제 저희 친구가 우마미 버거라는 곳을 데리고 갔는데, 그때 먹었던 이제 임파서블 버거예요. 저는 저 임파서블 버거가 식물성 고기인지 몰랐어요. 근데 맛있게 먹고 났는데 이게 가짜 고기인데 여기에 뭐 콩도 들어가 있고, 강낭콩 뿌리에 이제 식물성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, 감자도 들어가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베지테블 베이스로 만든 거야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. 이게 일단은 비주얼부터 맛까지,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고 뭐 이렇게 뭐 개발 기술력이라든지 이걸 떠나서 그냥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.
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해도 되는 것인가? 이제 창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식물성 고기 돈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기보다는 재고를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재고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였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를 좀 검증을 하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취급했던 과일 채소 연간 한 500만 톤 가까이 되는 재고보다 곡물의 재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.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곡물이랑 채소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육류 소비량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대체 육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변화들은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? 왜 기존의 그 식물성 고기의 이제 모태가 콩고기인데요. 콩고기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시장이 성장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 평균 6.4%로 되어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한 20% 가까이 성장률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왜 갑자기 대체육류가 콩고기라는 이름을 버리고 식물성 고기라는 네이밍으로 새로 그 급부상이 되고 있는가?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기존 콩고기보다 훨씬 맛있다. 그리고 맛을 넘어서는 어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들, 그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제공하는 게 기존 콩고기와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느꼈고요. 기능적으로도 뭐 푸석한 식감을 훨씬 더 고기의 그런 쫄깃한 식감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하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대체육류의 어떤 패러다임을 임파서블이나 비욘드가 많이 바꿔놨고 이게 건강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기 위해서 되게 선택할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배경 아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곡물의 재고를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식물성 고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. 소가 이제 도축이 그 저기 고기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 얘기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되면 축산협회랑 등을 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기 대신에 식물성 고기를 드시라고 소비자분들한테 권하기보다는 왜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삼겹살 드시고 싶을 때 있고 원기회복 하고 싶을 때 스테이크 드시고 싶은 것처럼 고기는 먹고 싶은데 사실 조금 라이트하게 드시고 싶을 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기를 바래요.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든 식물성 고기는 그래서 곡물 베이스로 만들었고 그 곡물 중에서도 가능하면 좀 칼로리가 낮은 슈퍼푸드를 키노아, 렌틴콩, 병아리콩, 쌀 등을 가지고 이제 저희 슬라이스 타입의 고기를 만들었고요.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도축 과정에 이제 물 사용량이라든지 혹은 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줄이고 싶어서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폐기 처리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. 개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. 어,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 분들에게는 기존에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대체육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식생활이 이제 비건 분들이 하는 주식에서의 어떤 즐거움이 아주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샐러드라든지 이제 채식 위주로 이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조금 더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고 싶을 때의 대안들이 두부나 뭐 그 외에 그러니까 콩고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식사를 이제 고기로 즐길 수 있다라는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건 오히려 그 육식주의자 분들 중에서 좀 건강하게
의식적으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로 좀 디톡스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고기는 먹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저칼로리의 고단백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플렉시테리안 타겟이 모여 있는 마켓은 다이어트 시장이고요. 그 다이어트 시장의 연간 규모는 한 6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.3조 정도가 샐러드입니다. 근데 그 단백질 프로틴 푸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즐겼던 프로틴 그 푸드의 종류는 이렇게 뭐 드링크 종류라든지 그 단백질 바라든지 뭐 이런 종류였다면 저희의 이제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는 프로틴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고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제품들은 슬라이스 타입이 있고요. 슬라이스 타입은 그 개봉했을 때는 고기 냄새가 삼겹살처럼 나지 않다가 열 처리를 할 때 그릴에 구울 때 소고기의 플레이버가 극대화되는 그런 특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햄버거 패티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.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한 20가지 정도의 원료들로 식물성 베이스로 만들었고 글루텐 프리이며 이게 그 시즐링 액션이라 그래서 육즙을 머금고 있다가 그릴에 구우면 그 육즙이 사르르 이제 흘러나오면서 또 일부 패티 안에 그 육즙을 가둬서 촉촉한 패티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미디엄 레어처럼 다 구워지지 않은 것 같은 소고기, 그러니까 소고기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햄버거 패티의 베이스가 되는 민스 개발을 완료해서 8월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일단 저칼로리고 비욘드나 임파서블보다 한 30에서 50칼로리가 낮은 편이고요. 그다음에 고기를 드시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즐거움과 함께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영양학적으로는 제거를 했습니다. 언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없는 고기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요리에 그냥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요리에 그냥 언리미트로 대체했을 때에도 이질감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육전부터 뭐 샤브샤브 덮밥까지 다양한 종류로 맛보실 수 있고 패티 같은 경우에도 햄버거 패티 외에도 미트볼이나 혹은 만두 그다음에 그 피자 토핑 등등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저희는 B2B로만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물성 고기가 일반 고기랑은 성질이 좀 달라서 열에 굉장히 약한 편이고 수분 접촉했을 때의 그 텍스처나 식감의 변화를 좀 많이 줘요. 그래서 셰프님의 좀 손을 거쳐서 맛있게 만들어진 언리미트 메뉴를 그 소비자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8개 레스토랑의 브랜드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총 13개의 언리미트 메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올 1월부터 이제 저희가 미국이랑 홍콩 쪽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다양하게 마찬가지로 F&B 쪽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부터 덮밥 등등 다양한 메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식품 업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몽드 셀렉션에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코로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저희가 미국에 올 3월부터 이제 실리콘밸리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언리미트 메뉴를 판매하는 걸로 이제 그 삼성이랑 페이스북 카페테리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 막 다 박수치고 회식도 했는데요.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그래서 셧다운이 되고 다 재택근무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시장을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막 하루에 막 10,000명씩 막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은 저희가 잠깐 홀딩을 했어요. 근데 오히려 코로나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또 햄버거병이 난리가 났잖아요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최근에 저희는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홍콩 같은 경우엔 매달 주문량이 한 2배에서 2.5배 정도가 늘어났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
뭐 저희 제품이 월등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러니까 뭐 육류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에 2050년에는 공급량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. 환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임파서블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기존 그러니까 육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초신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그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제일 싼 부위를 신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테크 기반으로 그걸 환경을 제어하면서 그 문제를 아예 초기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매출이 3,600억이었는데 올 1분기 매출이 1,200억 정도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반사익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. 그래서 누구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잘 이게 첫 번째는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음식이 맛있는 거 외에 갖출 수 있는 건강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유와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부러워하고 있고요. 저희도 저희 맛있는 식물성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식물성 고기 제품 자체가 훌륭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고 맛있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